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은 박기웅입니다. 자, 이제 효소입니다. 우리들의 교재로는 이제 28페이지에 이제 효소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좀 쉽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좀 쉽긴 한 단원인데 오히려 여러분들 함정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쉽다고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효소에서 무려 2문제나 나와요. 수능에서. 알겠죠? 그리고 효소가 우리 몸에서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그 많은 종류들의 효소들로 인해서 내 몸에서 생명활동, 즉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와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 촉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정촉매다 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끔 도와주고 반응 속도가 빠르게끔 해주고 물질 대사 일어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촉매 역할을 하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도 있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보내준 수강 후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응원 메시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촉매가 돼서 저는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강의하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능력을 갖고 실력을 갖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작년 수강생인데 상당히 좀 감동스러운, 이거는 돈봉투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수강생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좀 감동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이게 저한테는 촉매가 되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은 이제 대전에서 이제 보내왔고요. 김모군이 드림. 받으시는 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박기웅. 아닙니다. 과학탐구생물 박기웅 선생님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굉장히 뭐 우여곡절 끝에 받았습니다. 보낸 지 상당히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받고 나서 상당히 좀 저도 놀랄 정도로 그 빨간 편지지에 확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시겠지만은 무려 3페이지가 빽빽하게 쓰여 있습니다. 정말로 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그리고 참고로 남학생이고요. 또 군대 갔다 온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투 박기웅 감독님께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 내려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 정말 너무나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너무 저한테는 힘이 되고 정말 이렇게 소중한 그런 글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랑인 거죠. 근데 이렇게 여기 보면요, 그 붉은색을 좋아하셔서 일부러 빨간 편지지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지난 수능에서 빨간색 셔츠, 시뻘건색 옷 입고 강의를 하고 빨간색 옷을 좋아한다 했더니 그렇게 했고요. 뭐 제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뭐 또 막걸리에 대한 얘기도 있고. 어쨌든 정말 소중한 저의 편지로 간직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편지 굳이 안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수강 후기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응원, 또 저한테 또 뭐 격려를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힘이 되고요, 촉매가 돼서 정말 이 수능 특강 생물 2를 찍을 때 좀 더 열성적으로 제 힘을 다해서 찍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 만큼 저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강의 시간 되도록 촉매 역할 해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촉매예요. 자, 그런 촉매를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들의 교재 이제 28페이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동화 물질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간단한 물질에서 복잡한 물질, 저분자에서 고분자, 이걸 동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거 광합성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효소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돼요. 광합성.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명반응, 암반응 이런 걸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고분자 물질 또는 간단한 물질로 바꿀 때 분해 작용이 일어나죠. 분해, 이화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호흡이라는 거, 세포 호흡을
그 다음에 또 배우게 돼요. 세포호흡, 유기호흡과 무기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방출되는지 그걸 또 배우게 됩니다. 광합성 다음에. 알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효소예요. 광합성도 효소가 필요한 물질 대사고요. 세포호흡도 효소가 필요한 물질 대사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과연 뭔지 이번 시간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우리 생명체에서는 끊임없이 물질이 만들어지고 보내되고 하면서 물질 대사라는 게 일어나요. 그때 효소라는 게 쓰이는데 효소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효소는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생체 내에서 생물체 내에서예요. 내에서 반응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생성 물질이 있어요. 이걸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넘어야 되는 에너지 언덕이 있어요. 넘어야 되는 에너지 언덕이 있어요. 여기 있는 반응 물질들이 아우 힘들어 떼굴떼굴 해야지 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서만 펄쩍 뛰다가는 생성물이 될 수 없어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근데 이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온도를 올려주면 되는데 온도가 우리 생물체를 온도 높여주면 우리가 단백질이 변성돼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활성화 에너지 있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낮춰주면은 와시다다 하면서 이렇게 마구 넘어가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촉매 역할이고 그게 바로 우리 몸에서는 효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효소는 생체 촉매다 또는 유기 촉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명심하세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요. 자기 스스로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효소는 묵묵히 우리 몸에서 묵묵하게 일하면서 계속 일합니다. 반응물 받아서 생성물 만들고 반응물 받아서 생성물 만들고 반응물하고 합체 도킹해서 생성물 되고 자기는 그대로 계속 그런 일꾼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 그래프에서 몇 가지를 더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냐면요. 화학 반응이라는 걸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여기 있는 물질들이 이만큼의 에너지를 얻어야지 그러니까 생성물이 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이 활성화 에너지는 특정 물질과 특정 효소 간에서만 결정되어지는 거지 무슨 온도라든가 pH라든가 효소 농도, 기질 농도 이런 데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온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뭐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아닙니다. 활성화 에너지 감소한다? 아닙니다. 알겠어요? 온도가 낮아졌다. 이것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활성화 에너지는 정해진 값입니다. 알겠죠? 네, 활성화 에너지 정해졌는데 효소에 의해서 그것이 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응 물질과 효소가 반응을 할 때 온도, 무슨 뭐 효소의 농도, 기질의 농도, 무슨 이거에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물질이 특정 효소랑 붙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효소가 없을 때는 이만큼이지만 효소가 있게 되면 이렇게 줄어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는 물질은 누구라고요? 효소입니다. 자, 효소가 없을 땐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으로 고정돼 있어요. 됐어요? 이걸 넘어야지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됐죠?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 효소가 있을 때 이 활성화 에너지는 다른 값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효소와 그 물질의 효소기질 복합체 형성되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드는 값이기 때문에 기질 농도, 효소 농도, 온도, pH 이런 거 영향 안 받으니까 속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부탁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반응 물질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생성 물질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 차이값이 반응열입니다. 반응열. 얘는 효소하고는 무관합니다. 반응열 값은요. 이 물질과 이 물질 고유의 값의 차이기 때문에 반응열은 효소를 첨가한다고 해서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저해제 아닙니다.
반응열 이거는 고유의 값입니다. 알겠죠? 효소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효소 첨가했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거나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됐죠? 네. 그러면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만큼의 에너지. 이게 여기에 있는 물질의 에너지거든요. 이걸 활성화물이라고 그래요. 활성화물이 지닌 에너지인데 효소를 첨가하면 역시 이것도 줄어듭니다. 효소를 첨가하면 줄어들어요. 됐죠? 네. 그리고 현재 이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여기가 고분자가 되고 여기가 저분자가 되는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반응열이 나가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반응 물질이고 이게 생성 물질이다. 그러면 이걸 역반응이라고 그러죠. 자, 역반응이 일어날 때 활성화 에너지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됐죠? 생성물이 반응물 되는 건 역반응이라고 하는데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최소한 얘가 얘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얻어야지 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효소가 있게 되면 역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감소가 됩니다.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감소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반응 물질이 지닌 에너지예요. 생성 물질이 지닌 에너지고 그 차이값이 반응열이고요. 요거는 정반응의 이게 정반응이죠.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고 요것은 효소를 첨가했을 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예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역반응의 효소를 첨가했을 때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는 활성화물, 여기에 있는 물질을 활성화물이라고 그래요. 활성화된 상태의 물질이 지닌 에너지가 돼요. 됐죠? 네. 제가 이제 좀 참고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수능 개념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거기를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요새 뜨는 그래프여서 제가 이렇게 집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랑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유형직구 넘어가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문제 들어가죠. 기억, 나 반응은 이원에 의한 것이다. 자, 보시면은요, 요게 활성화에너지가 더 낮죠. 요거보다는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활성화에너지가 낮을 때 반응속도 빨라진다고 그랬죠. 이 그래프하고 같은 T1일 때 보니까, 생성물의 농도가 요게 더 높네요. 같은 T1일 때 생성물의 농도가 이게 더 많아요. 그럼 반응속도가 이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반응속도가 이게 더 빠르다는 얘기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은 것에 속하니까 이게 E2일 때. 됐죠? E2일 때. 이거는 E1일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억. 나 반응은 E1에 의한 것이다. 나 반응은 E1. 맞네요. 나 반응은 E1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니은 T1에서의 반응 속도는 나와 다에서 동일하다. T1에서의 반응 속도는 T1일 때 요만큼만 생성됐고요. B가. 그죠? B의 농도. 근데 여기서는 이만큼 생성됐으니까 이게 더 반응 속도가 빠르죠. 예. 틀렸고, 디귿. 다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다 반응, 나 반응 둘 다 E1, E2를 처리했을 때의 값이니까 이걸 얘기한 겁니다. 문제 잘 읽으세요. 나와 다는 문제 잘 읽으세요. 나와 다는 가의 각 효소에 의한 생성물의 농도 변화예요. 순서 없이 나타난 거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요거의 농도, 시간에 따른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나가는 발열 반응, 둘 다 발열 반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내용 갑니다. 29페이지 보세요. 자, 연소와 이제 호흡을 비교하는데 연소는 뜨거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에너지가 나오는 걸 얘기해요. 뭐 종이가 탄다든가 포도당이 탄다든가, 그죠? 그런데 호흡이라는 건 물질 대사고요. 물질 대사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느리게 일어나긴 하는데 이때 물질 대사가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효소들이 각 단계별로 각 물질에 따라서 각 반응에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여러 단계로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고분자가 저분자 될 때 예를 들면 이제 이거 호흡이죠. 호흡. 호흡은 발열 반응인데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에너지가 나오게끔 된 겁니다. 알겠죠? 효소 작용을 각 단계별로 받아요. 효소들 다 다른 거 되겠죠? 그죠? 예, 기질 특이성이 있으니까. 그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효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기능 및 특성.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효소라는 건 누구랑 결합하냐면 기질과 결합할 수 있어요. 효소는 특정 기질과만 결합할 수 있어요. 입체 구조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효소에게는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요. 효소와 기질이 합치 도킹 된 걸 우리는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그러고 이때에 이 녀석 될 때, 즉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 될 때 이 녀석의 활성화 에너지가 자, 요 녀석 될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결합하면 효소가 기질과 복합체를 형성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되니까 투둑 쉽게 끊어져서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자, 효소는 다시 반복해서 쓰이기 때문에 그림을 딱 보시고 이런 거 안 써 있더라도 딱 보시고 아, 변하지 않는 게 효소. 그다음에 붙어서 생성물이 되는 게 기질. 됐죠? 네, 이렇게 찾는 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효소의 이제 구성에서 효소의 구성이 이제 전효소라는 게 있어요. 전효소. 전체 효소죠. 그럼 주효소 플러스 뭐냐면 보조인자라는 게 있어요. 보조인자. 자, 전체 효소를 이루고 있는 건 주효소하고 보조인자가 있는데 이 주효소는요. 덩치가 굉장히 커요. 네, 고분자예요. 덩치가 굉장히 커요. 근데 보조인자는 저분자 또는 이온이에요. or 이온, 무기 이온들이에요. 그리고 주요소는 단백질 성분이에요. 단백질 성분이 커다란 덩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보조인자는 비단백질이에요. 비단백질. 단백질이 아니에요. 뭐하고 뭐예요? 비타민하고 무기염료예요. 비타민하고 무기 이온들, 이온. 그죠? 이 보조인자에는요, 보결족하고 조효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결족, 조효소. 이때 보결족은 무기 이온을 얘기하고, 무기염료. 조효소는 비타민을 의미해요. 비타민. 앞으로 자주 만날 이 조효소 중에서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있어요. 자주 만날 녀석이에요. 이거 조효소입니다. 조효소. 알겠죠? 조효소 없으면 효소작용 못해요. 따라서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니들 해!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NAD, FAD는 유기호흡, 세포호흡에서 만나고 NADP는 광합성에서 만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들은요. 워낙 등치가 커서 주된 기능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들에게 기질 특이성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기 때문에 최적 온도가 있고 즉 열에 약해요. 그 다음에 최적 pH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열에 강합니다. pH도 강해요. 알겠죠? 열에 강해. 비타민이나 무기염류, 무기 이온이니까 금속 이온들 있죠? 네, 이런 금속 이온들 열에 강합니다. 알겠죠? 비타민이나 금속 이온. 자, 요걸 참고해 가지고 여기 한번 그림 보시면은요. 전체 전효소예요. 전효소의 주된 부분 주효소고요. 여기에 맞아 떨어져야 돼. 기질은 여기 이 주효소와 기질 특이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약간 빈 공간을 채워주는 녀석들이 보조인자예요. 예. 그 중에 이제 비타민 성분이 주가 되는 게 조효소인데요. 조효소인데 자, 이 조효소 없으면 기능해요, 못해요? 못해요. 조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기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효소, 조효소 합쳐진 전효소가 기질과 합체 도킹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이루고 나면은 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이때 조효소는 필요할 때는 붙고 안 필요하면 떨어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타민들은 이렇게 쓰일 때 반드시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쓰이고 나서 이제 수용성 비타민 B나 C 같은 경우 이렇게 내보내져 가지고 몸 밖으로 막 배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시로 계속 비타민 B, C가 공급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몸에서 각종 다양한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자, 그러면은 그와 같은 내용들이 29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알아두세요. 기질이 결합하는 요 부위를 우리는 활성 부위다, 이런 용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기질이 결합하지 않는 부위는 비활성 부위다, 그죠? 비활성 부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30페이지로 여러분들 넘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조요소하고 금속 이온하고 구분하는 게 나와요. 구분하는 거 우리 한 표 한번 봅시다. 표를 보시는데 뭐 이건 좀 굳이 너무 좀 자세한 좀 이렇게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제가 딱딱 집어주니까 그건 꼭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보조인자예요. 보결조, 조요소, 그죠? 조요소, 보결조, 그죠? 그리고 족, 이건 주기율표의 이제 1족, 알칼리 금속 연상하시면 되고요. 금속. 자, 주요소 결합해서 효소 활성 주는데요. 둘 다 공통적으로 반드시 있어야지 효소가 기능을 합니다. 알겠죠? 없으면 작용 못한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요소와 결합해서 전체적인 효소의 활성을 나타내게끔 해주는 겁니다. 둘 다. 됐죠? 그럼 차이점이 뭔지 지금 봐요. 비타민은 유기물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물원에서도요, 비타민은 CHON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유기 영양소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기물입니다. 비타민 유기물. 그리고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맞다. 그러나 이온은요, 붙으면 안 떨어져. 강하게 결합해 붙으면 안 떨어져.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것까지 기억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사실 이런 차이점까지는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고, 이게 중요해. 이거든 간에 있어야지 꼭 작용한다. 그리고 열에 강하다. 이 둘의 공통점은 또 열에 강하다. 가열에도 쓸모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아까 인사했던 애 또 나왔네. 또 인사. NAD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NADP, FAD 안녕. 좋습니다. 이런 것들 바로 조요소다.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속 이온이니까 이거 보결족은 뭐 이런 것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요 아연 같은 경우가 있어야지 뭐 남성의 어떤 그런 생식력에 뭐 도움이 된다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우리 몸에서 이제 물질돼서 하는데 이 아연 이온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 거고요. 물론 이 나머지 이온들도 다 우리 생명체 내에서 생체 내에서 쓰이는 그런 보결족입니다. 아시겠죠? 네.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섭취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음식물 통해서 섭취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보조 인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러한 전효소들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주요소와 조요소로 구분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실험을 통해서 탐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효소의 구성이 조요소, 주요소로 되어 있는데 투석을 통해서 주요소하고 조요소의 뭐 기능까지라기보다는 함께 있어야 작용을 하고 또는 열에 강한지 약한지까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에요. 여기서 이제 투석이라는 게 뭐냐? 투석은 저분자를 빼내는 거죠. 저분자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효모효소액이라고 나왔어요. 효모효소액. 효모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효모는요 포도당하고 같이 두면요 이 효모의 효소가 포도당을 분해해서 알코올을 만들어요. 알코올. 술. 막걸리요. 막걸리 만들면서 CO2가 발생해요. 막걸리 부글부글 끓어요. 그죠? 네. 술빵 CO2 때문에 부풀어 올라요. 막. 그죠? 네. 자, 그래서 효모에 있는 물질 대사, 즉 포도당이 이렇게 알코올 발효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알코올 발효예요. 알코올 발효 이게 물질 대사인데 이때 물질 대사할 때 뭐가 필요해요? 효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효소. 그죠? 그 효모효소액을 넣은 거예요. 그 효모효소액에 효모효소액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커다란 덩치들이 있는데 여기에 큰 덩치에 있는 주요소는 여기 남아 있어요. 대신 셀로판 주머니는 반투과성막이니까 여기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서 저분자들 있죠. 여기 저분자들 여기 이 조요소의 저분자 이거 조요소라고 할게요. 조요소들은 이렇게 빠져나와요. 됐죠? 반투과성막이니까 조효소들은 빠져나온다.
됐죠? 자, 그러면 투석 내액은 뭐만 남아있어요? 주효소. 덩치 큰 주효소만 남아있고 단백질 성분인 주효소만 남아있고 투석 외액은 짜잘한 조그만 조효소만 남아있어요. 조효소. 됐죠? 투석 내액과 포도당 용액을 섞었더니 알코올 발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결과 보세요. A에서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B에서도 안 일어났답니다. D에서도 안 일어났대요. 맞다 그러나 C하고 E에서 일어났대. C, E. 자, 내액과 외액을 같이 뒀더니 일어났어요. 아,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주만 가지고도 안 되고 조만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주와 조가 함께 있어야지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구나. 효소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끓인 투석 내액. 투석 내액하고 투석 외액을 같이 뒀는데 끓였어. 투석 내액을. 즉 주요소가 단백질 성분인데 맛이 같죠? 예. 즉 변성됐습니다. 주요소가 변성됐기 때문에 알코올 발효, 즉 효소 기능 못한 거예요. 효소 기능 못한 거예요. 맞다 그러나 이는 어때요? 끓인 투석 외액. 조효소를 끓였는데도 기능을 해. 아, 조효소는 열에 강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실험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의 실험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투석 내액 열에 약한 단백질 성분인 주요소 고분자예요.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녀석은 열에 강한 가열에도 기능을 할 수 있는 조효소들. 저분자 조효소. 됐죠? 네. 자, 이렇게 효소가 주요소와 조효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효소들이 전부 다 주요소, 조효소로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주효소로만 되어 있는 효소가 있어요. 로만 바로 소화효소예요. 소화효소. 침 퇴퇴 뱉으면 아밀라제 단백질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밀라제 뱉는 거예요.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니까 조효소 없어요. 다행히. 비타민 같은 거 빠져나가면 안 뱉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요소로만 되어 있는 효소들도 있습니다. 아밀라제라든가 펩신이라든가 이런 소화효소. 전문 용어로 이제 가수분해 효소라고 하죠. 요건 이제 효소의 이제 종류, 효소의 이제 분류가 있어요. 6가지로 나누는 건 다음 강의에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다시 한번 가수분해 효소 언급할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전부 다 조효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주요소로만 기능하는 놈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 효소가 기능할 땐 주요소, 조효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가 절로 가. 자, 이제 다음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효소의 특성인데요. 요거는 심화의 창으로 나오긴 하는데 사실상 글쎄요, 이건 이제 좀 화학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요렇게 이해해 주세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반응 물질들, 에너지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자, 이 녀석들이 사실 에너지가 적은 녀석들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녀석들을 이렇게 딱 끌어내가지고요. 에너지별로 분포해봐! 그랬더니 에너지 낮은 녀석들 여기 있어요. 아유, 그 힘없어라. 이런 애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요, 에너지가 엄청 넘치는 애들이야. 우와, 시다다! 이런 애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간 애들. 에너지가 요 정도 되는 녀석들. 뭐 이렇게 되네요. 여기 있는 반응 물질을, 이런 분자들을 여기다 딱 옮겨놨더니. 자, 그랬더니요, 이 정도 에너지, 우와! 여기 중에서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녀석이 과연 있을까? 이만큼 이원의 에너지를 있을 수 있는, 이원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녀석이 있을까? 봤더니 이만큼. A만큼. A란 요 녀석들은 이원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원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녀석들은 여기 충분히 뛰어넘습니다. 우와, 시다다! 됐죠? 이 상태에서도 활성 에너지가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빠뜨 그러나 이걸 좀 낮춰줬어요. 활성 에너지를 좀 낮춰줬어요. 누가요? 효소가 낮춰줬더니 즉 E2가 된 겁니다. E2가 됐어요. 에너지가 낮아지는 게 이쪽이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녀석들도 오아시다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원에서 이투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만큼의 분자들이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보다 어땠어요? 이원일 때보다 이투가 되니까 반응할 수 있는 분자수의 수가 증가했죠. 무슨 뜻이에요? 반응 속도가 증가했다 이 얘기입니다. 반응 속도가 증가했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 내용이 심화의 창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의 특성 하기 전에 효소의 특성에서 이제 심화의 창에서 이제 활성화를 낮춰줌으로써 이제 이런 내용을 한다라는 거 미리 이제 보여주는 거고 효소의 특성은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요건 거기 있는 내용 이제 읽으면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효소의 특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생체 촉매라고 나와요. 생체 촉매 동그라미 치시고 촉매는 그리고 정촉매인데요. 활성화를 이제 낮춰줍니다. 됐죠? 이거 몇 번이나 반복해. 몇 번 계속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효소는 화학 반응을 촉매해서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기질 특이성 역시 동그라미 치세요. 밑줄 치든 이제 동그라미 치세요. 이 기질 특이성은 뭐 효소에서 너무 중요한 그런 특성입니다. 특정 기질과 입체적으로 맞아야지만 결합해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활성화를 낮춰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수능 개념에서 이제 효소를 좀 그려줬어요. 효소 그리는 걸 얘들아 효소 좀 그려봐. 오프라인에서 이제 효소 그려봐 그러면 다들 머뭇머뭇해요. 왜 그럴까? 효소가 그렇게 두려워? 어려워? 아닌 거거든요. 그냥 딱 A4지에다가 딱 대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그냥 필 가는 대로 그리면 이것이 효소가 아니겠느냐. 자, 미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건 제 사인이네요. 제 사인이 왜 나오지? 어쨌든요, 효소는요, 이렇게 다양한 3D, 입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질들하고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수많은 기질이 있지만 이 효소하고는 요 활성 부위하고 맞을 수 있는 건 요 녀석이에요. 됐죠? 기질 특이성. 자, 그 다음에 효소의 작용을 영향을 주는 거는 온도, pH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온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32페이지에 2번 pH에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온도, 그 다음에 pH 그래프를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사람의 경우입니다. 사람의 경우예요. 사람의 경우는 이제 37도 정도 되는 거죠. 뭐 생물마다 이 최적 온도는 차이가 납니다. 차가운 데 살면은 좀 최적 온도가 낮고 뜨거운 데 살면 최적 온도가 높아요. 근데 이거 사람의 경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적 온도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효소가 활성도가 떨어져요. 근데 다시 높이면 활성도가 커지고 다시 낮추면 활성도가 떨어지고 다시 높이면 활성도가 커지고요. 맞다 그러나 최적 온도보다 높여버리면 아예 잃어버려요. 기능을. 변성돼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온에서 변성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변성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맞다 그러나 무기촉매라는 거 있어요. 뭐 이산화만간, MnO2 같은 무기촉매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계속 얘네들은 기질과 계속 만나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계속 분자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져가지고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기촉매도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다만 최적 온도 없습니다. 무기촉매는. 알겠죠? 유기촉매인 효소는 최적 온도가 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역시 단백질이 주성분인 효소는 pH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pH에 영향을 받고 최적 pH라는 게 있습니다. 펩시는 pH 2에서의 그 구조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를 많이 벗어나게 되면 2에서 벗어나게 되면 입체 구조가 바뀌어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효소의 특성, 최적 온도가 있고 최적 pH가 있다. 물론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탐구 짚고 넘어가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특성들을 실험으로 어떻게 한번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온도가 효소의 작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물론 pH가 미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HCl 넣거나 NaOH 넣거나 증류수 넣거나 이런 거 비교하는 거고요. 온도가 효소의 작용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0도시냐 아니면 실온이냐 아니면 요거냐 온도 달래준 거죠. 예. 그럼 뭐 아무래도 이거 무슨 효소입니까? 이거 침 아니에요. 침. 내 입에다가 침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팔팔 끓음을 넣을 수 없으니까 침을 빼내가지고 이제 침에다가 녹말 넣는데 잘 보세요. 녹말이 있고요. 녹말하고 침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요드와 칼륨 용액을 넣었어요. 요드와 칼륨 용액을 넣었어요. 즉 요드 반응을 했어요. 녹말이 있으면 청남색 됩니다. 그러나 침이 녹말을 분해하죠.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녹말을 분해하죠. 그럼 녹말 없어지죠. 그럼 요오드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엷은 갈색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실험 결과를 좀 봐주세요. 침 희석액 속에 아밀라제가 녹말을 분해하는 시험과는 이거하고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온도가 침에 있는 아밀라제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실험 결과 2번. 요드 반응에서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시험관. 자자자자. 색깔 변화입니다. 자, 0도씨일 때 요오드 용액 넣었어요. 어떻게 돼요? 여기 녹말 그대로겠죠. 침을 넣어도 0도씨니까 침이 온도가 낮아서 기능 못했으니까 녹말 그대로니까 청남색. 맞죠? 청남색이에요. 녹말 있을 때. 근데 요 둘은 침이 녹말을 분해했기 때문에 녹말 없습니다. 녹말 없기 때문에 엷은 갈색, 즉 요오드 색깔 그대로예요. 엷은 갈색, 요오드 색깔 그대로예요. 알겠죠? 그다음 요 둘은 고온이기 때문에 침이 작용 못해요. 고온이기 때문에 침 작용 못하기 때문에 녹말 있기 때문에 역시 청남색이에요. 됐죠? 그래서 청남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색깔 변화가 일어난 시험관은 0도씨에서 효소 활성이 났고 여기서 변성됐기 때문에 녹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거, 여기 있는 이 얼음을 치우고요. 다시 실온이나 아니면 30-40도에다 딱 두면은요. 여기 있는 녹말은 침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즉 저온에 있던 침은 다시 온도가 적당해지면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온도에 있던 이것을 다시 30도나 40도나 실온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얘네들 여기 있는 침은 기능을 못해요. 왜? 변성됐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 내용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효소는 온도를 낮췄다가 최저 온도 다시 오면은 왔다 갔다 하면 기능을 하지만 최저 온도 넘겨버리게 되면 으악 하고 변성돼서 기능 못합니다. 다음번에 절대로. 알겠죠? 네.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만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33페이지. 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효소의 농도에 따라서 또는 기질의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예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수능 개념 있죠? 예, 수능 개념.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거기서 제가 제 교재를 가지고 강의했는데 교재에서 그래프 여러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예, 뭐 그걸 본 친구들은 뭐 쉽겠지만은요. 자, 볼게요. 기질이 충분합니다.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기질이 충분해요. 그러면 효소만 계속 많아진다면 반응 속도는 계속 증가합니다. 됐죠? 역으로 기질이 농도고 효소가 충분해요. 효소가 충분해요. 효소의 양이 충분해요. 그럼 X축이 기질 농도예요. 효소가 충분하고 X축 기질입니다. 역시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충분할 때는 계속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그래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래프예요. 보시면 기질의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 증가하다가 일정해집니다. 왜? 효소의 농도가 일정합니다.
효소가 3개가 있다고 칠까요? 네, 효소가 3개 있어요. 자, 그러면 기질을 하나 넣었어요. 기질 하나 넣었어요. 그럼 하나가 반응했죠. 그죠? 자, 하나가 반응해. 2개 넣었어요. 2개 넣었어요. 그러면 2개가 반응해요. 이렇게 하나, 둘. 됐죠? 효소가 3개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3개를 넣었어요. 기질을. 3개 넣었으면 이렇게 3개가 반응하죠. 효소 3개가. 그죠? 4개 넣었어요. 기질 4개. 5개 넣었어요. 6개 넣었어요. 7개 넣었어요. 아무리 6개, 7개 넣어도 어차피 효소는 3개예요. 일정합니다. 효소 농도는 어차피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반응 속도, 여기서 모든 효소들은 역시 포화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기질과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기질 농도가 이 이상에서는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일정한 효소가 모두 효소 기질 복합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효소가 포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효소를 더 첨가하면 이때 비로소 반응 속도가 조금 증가하게 되죠. 첨가한 만큼, 그죠? 네, 다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다시 일정해지는 거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y축값은 효소 기질 복합체 양하고 비례하죠.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 양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효소 기질 복합체 양이 일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y축값은 효소 기질 복합체 양이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알겠죠? 나머지 그래프 문제는요,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하면서 할 거예요. 문제풀이. 그러니까 효소도 문제를 좀 풀면서 그래프 분석 유형을 봐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명심하시고 문제풀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강에서는 저해제와 효소의 종류, 이거 중요한 거 하고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꼭 꼼꼼히 놓치지 말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